소니만 찾은 진짜 이유는 메디슨과 교체되어 들어간 손흥민 애착 인형 사르. 경기 후 포스텍 특별 지시 작심 공개하자 탐욕왕 메디슨 2군행 확정되는 조짐에 영국 난리.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파페 사르의 활약 속에 전술적인 비판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19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2024-2025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홈 경기에서 4-1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토트넘은 경기 시작 18분 만에 모하메드 쿠두스에게 선제골을 내준 채 불안하게 시작했다. 하지만 전반 36분 데얀 쿨루셉스키의 동점골로 균형을 맞춘 채 후반에 돌입했다. 토트넘은 후반 들어 확 바뀐 모습을 보여줬다. 후반 7분 이브 비수마의 역전골이 터졌고 후반 10분에는 손흥민의 슈팅이 상대 골키퍼 알퐁스 아레올라의 자책골. 후반 15분 손흥민의 쐐기골이 터지면서 승리를 확인했다. 토트넘의 승리 요인은 후반 시작부터 제임스 메디슨 대신 투입된 사르 영향이 컸다. 메디슨이 코너킥 기회를 제대로 살린 것 빼고 그리 나쁘지 않았으나 사르가 투입되면서 왼쪽 라인 포함 중원 싸움이 좀 더 탄탄해졌다. 이는 바로 결과로 이어졌다. 비수마의 역전골 시작이 사르였다. 사르는 왼쪽에서 손흥민에게 공을 밀어줬고 우도기까지 이어졌다. 결국 우도기가 뒤로 내준 공은 쇄도하던 비수마의 슈팅에 걸렸다. 손흥민의 리그 3호 골 역시 사르의 활약에서 비롯됐다. 사르는 중원에서 공을 탈취하자마자 손흥민을 보고 패스를 내줬다. 손흥민은 역습 상황에서 파페 사르가 내준 롱패스를 받아 단독 드리블로 상대 박스 안까지 침투했다. 이어 수비수 장클레르 토디보를 앞에 두고 스텝오버, 일명 헛다리 집기로 속인 후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부상 우려까지 말끔히 씻어낸 손흥민이다. 손흥민은 지난달 27일 카라바흐, 아제르바이잔과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경기서 햄스트링 부상 후 공식전 3경기를 결장한 바 있다. 영국, 바벨은 사르에 대해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제임스 메디슨 대신 세네갈 미드필더 파페 사르가 교체 투입되면서 약간의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슈퍼 서브 사르가 웨스트햄 중원에서 공을 빼앗아 아주 흥미로운 기회를 만들어냈다. 면서 그는 월드클래스 윙어 손흥민에게 수비를 꿰뚫는 뛰어난 패스를 했다고 강조했다. 영국 BBC 역시 흥미로운 점은 더 좋은 컨디션을 보인 다른 공격수들이 있었지만 전술적 변화로 교체된 선수는 메디슨이었다. 그의 자리를 사르가 차지했다고 강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단을 언급하기도 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좀 더 직설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 교체에 적극 나섰고 훌렌 로페테기 웨스트햄 감독은 우유부단함의 대가를 치렀다고 평가했다. 또 메디슨은 크게 효과적이지 않았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그랬다. 면서 토트넘은 메디슨 대신 사르가 교체된 후 즉시 웨스트햄을 압도했다. 얼마 안 돼 비수마가 골을 넣었다고 덧붙였다.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전술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르에 달리는 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면서 그가 우리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르는 정말 잘해줬다. 우리가 공격할 때마다 위협적이었고 결정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줬다고 사르에 대한 칭찬을 이어갔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변신에 성공한 쿨루셉스키 역시 공격과 수비를 항상 동시에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사르 투입은 좋았고 그가 경기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꿔줬다고 인정했다.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어느 정도 잠재울 것으로 보인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 일변도의 전술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 브라이튼전에서 2에서 3으로 역전패 당한 것 역시 뒤늦은 선수 교체 때문이라는 비판을 들은 바 있다. 2. 탈트넘, 효과는 없었다. 올 시즌 최악의 영입, 3위, 등극 이탈리아, 더 컬트 오브 칼치오는 19일, 한국 시간, 세리에 A 올여름 이적 시장 최악의 영입, TOP3를 꼽았다. 1위는 유벤투스의 더글라스 루이스였고 AS 로마의 마티아스 소울레,
AC 밀란의 에메르송 로얄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단연 에메르송이었다. 지난 시즌까지 토트넘 호스퍼 소속으로 손흥민과 한솥밥을 먹었기 때문. 브라질 국적의 풀백 에메르송은 지난 2020에서 21시즌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레알 베티스의 임대를 떠나 주전 풀백으로서 자신의 기량을 만개시키며 팀의 에이스로 활약했다. 그리고 다시 복귀한 2021에서 22시즌 바르셀로나의 재정적 문제로 인해 팀을 떠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다. 그러나 활약은 기대 이하였다. 빠른 PL 무대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설상가상으로 맷 도어티에게 주전 자리를 빼앗기며 벤치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물론 도어티가 불운한 부상으로 시즌 아웃 판정이 된 이후에는 안정감 있는 경기력으로 잉글랜드 무대에 적응해 나갔으나 전체적인 활약을 놓고 봤을 때 아쉬움이 남는 것은 분명했다. 물론 반등의 여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지난 2022에서 23시즌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를 기점으로 부활에 성공했다. 2022에서 23시즌 최종 기록은 36경기 2골 1도움. PL 입성 이후 최고의 시즌을 보내며 팬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킨 에메르송이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새롭게 시작한 2023에서 24시즌 또다시 벤치로 밀려났다. 경쟁자 데스티니 우도지가 환상적인 활약을 펼쳤기 때문. 또한 시즌 말 풀백 자원인 벤 데이비스와 우도지가 시즌 아웃을 당하며 반강제적으로 경기에 출전했으나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2023에서 24시즌 기록은 24경기 1골. 결국 지난 시즌을 끝으로 토트넘과의 동행을 마무리. AC 밀란으로 이적했다. 이탈리아 무대에서 반전을 노리던 에메르송. 여전히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매체는 세리에 A 올여름 이적 시장 최악의 영입 3위에 그의 이름을 올리며 AC 밀란은 긴 협상 끝에 에메르송을 영입했다. 하지만 그의 활약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는 여전히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호평했다. 그는 현재까지 AC 밀란 유니폼을 입고 10경기에 나서 0골 0도움을 기록 중이다. 3. 에이스 플러스 주장 없어도 이긴다. 플러스 행운의 자책골에 미소, 한숨 돌린 아스널. 샤흐타르전 1에서 0 승리, UCL 2연승 행진. 아스널이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2연승을 달리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아스널은 23일 한국 시각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샤흐타르 도네츠크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페이즈 3라운드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했다. 아스널은 1라운드 아탈란타전 0대0 무승부 후 2라운드 파리 생제르맹을 2대0으로 꺾었다. 이번 3라운드에서 샤흐타르를 상대로 승리하며 UCL에서 연승에 성공했다. 아스널은 4-3-3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최전방에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카이 하베르츠, 가브리엘 제주스가 3톱을 구축했다. 중원 레안드로 트로사르, 데클런 라이스, 토마스 파티가 호흡을 맞췄다. 포백은 리카르도 칼라피오리,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윌리엄 살리바, 벤 화이트가 자리했다. 골문은 다비드 라야가 지켰다. 샤흐타르는 4-1-4-1 포메이션으로 맞섰다. 최전방에 다닐로 시카니 원톱, 이선에는 헤오르이 수다코우가 출전했다. 드미트로 크리스키브, 에기날도, 아르템 본다렌코, 올렉산드로 주부코우가 중원에 자리했다. 수비진은 페드로 에니키, 니콜라 마트비엔코, 발레리 본다르, 유임 코노플라가 구성했다. 골키퍼 장갑은 드미트로 리즈니크가 꼈다. 전반부터 아스널이 경기를 주도했다. 전반 6분 트로사르가 올린 코너킥이 그대로 박스 중앙으로 흘러 칼라피오리가 좋은 기회를 잡았으나 골대 위로 슈팅이 뜨고 말았다. 아스널이 선제골을 터뜨리며 앞서 나갔다. 전반 29분 마르티넬리가 직접 좌측 돌파 이후 시도한 슈팅이 골대를 맞고 리즈니크의 몸을 맞고 골문 안으로 향했다. 행운의 자책골이 나오며 리드를 잡았다. 아스널은 추가 득점을 위해 분전했다. 전반 44분 상대 박스 정면에서 압박을 통해 탈취한 공이 하베르츠를 거쳐 우측 제주스에게 연결됐다. 제주스가 시도한 슈팅은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전반은 아스널의 1에서 0 리드로 마무리됐다.
후반에도 경기는 아스널이 조금씩 기회를 노렸다. 후반 8분 하베르츠의 크로스에 이은 마르티넬리의 슈팅이 그대로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추가골 기회를 얻었으나 날리고 말았다. 후반 30분 미켈 메리노가 올린 크로스를 막는 과정에서 본다르가 손을 쓰며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하지만 키커로 나선 트로사르의 슈팅이 리즈니크에게 막히고 말았다. 샤흐타르가 동점골을 노렸다. 후반 추가 시간 페드리뉴의 날카로운 중거리 슛을 라야가 선방해내며 위기를 넘겼다. 이어진 공격에서 박스 안에서 샤흐타르의 공격도 라야가 공을 잡아냈다.